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경치는 제가 다녀왔었던, 아마 우리나라 내륙도 해안가도 육지에도 이제 좋은 경치 있는 곳이 많을 텐데, 제가 저번에 다녀왔었던 울릉도입니다. 그 울릉도 독도를 간다고 했을 때 울릉도보다 독도 잘 갔다 오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대하지 않아서였는지 울릉도에도 되게 좋은 경치들이 많아서 많이 놀랬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정확히 어디 이쪽이 이제 항구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항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막 위치 추적당하면 왠지 쫓기는 것 같아서 막 그것도 막 꺼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있어야 근처에 주변에 이런 것들도 많이 좋은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치 정보를 켜놓으니까 다행히 사진에 위치 정보가 잘 써있네요. 제가 여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제 사진 찍었던 거 정보를 살펴보니까 저동이었네요. 그러니까 저동이었고 아마 저동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항구 위주로 울릉도는 이제 발전이 이렇게 돼 있었었고, 이렇게 해서 내륙 관광 버스 같은 거를 투어해서 이쪽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 걸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걸어서 올라와서 보니까 좀 힘든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나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등산을 좀 해서 여기 도착을 해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있어서, 날씨가 좀만 더 맑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를 바라보니까 되게 좋았었고, 근데 약간 좀 흐릿해서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요즘에 영상 편집을 하는데 아이패드 배경화면을 한번 놔봤는데 좋습니다. 약간 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경치도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저는 구름 끼고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참 즐거웠어서 다음에 울릉도에도 이제 공항이 생긴다는데, 공항이 생겨서 숙박 시설도 좀만 더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울릉도 사진 봤으니까 또 독도 사진 안 볼 수가 없죠. 독도에서 태극기 들고 이제 사진 셀카 좀 찍었었는데, 우리가 뉴스에서랑 일본 맨날 관련해서 자주 이렇게 나오는 데가 독도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한테도 독도를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들 태극기를 이렇게 챙겨서 자연스레 애국심이 좀 생겨나게 되는 땅이 참 독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체형 수변 전반 안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오늘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것저것 이제 전기 설비 고장들을 하나씩 다루지만, 오늘은 이제 좀 더 특별했던 거고 제가 자주 접하진 않지만 또 중요한 부분인 설비입니다. 바로 이 설비. 이 설비에도 이제 좀 전기 실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ATS죠.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 자동 전환 스위치죠. 제가 뒤에서 이제 정확한 설계 도면을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여기 ACB가 있고, 이제 한쪽은 한전, 한쪽은 발전이었겠죠. 아무튼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ATS의 문제였고, 여기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태양광도 좀 용량이 그래도 한 50kW 정도니까 작지 않은 용량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었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이거 작은 문제는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고, 빨리 이제 저도 출근해서 그 현장으로 갔죠. 현장에 가니까 이제 약간 이제 상황 파악을 저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었고, 이게 뭔지 아시죠? 바로 그 특고압 검전기입니다. 특고압 검전기. 검전기를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쓸 때가 있는데, 바로 특고압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이제 이래저래 이제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지만, 여기 근처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한전 정전이 생겼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됐었어요.
한전에 이제 물어봤었고, 이제 한전이 이제 복전이 되긴 했는데, 복전이 됐어도 그래도 이제 그 검정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좀 필요했어가지고 제 거 검정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뒤에 큐비클 이제 뒤에 문 아까 전에 열고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해보았죠. 제가 이거를 구매한 지가 좀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사용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수은 배터리인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가는데, 얘도 오래되고 하니까 막 부풀고 이게 약간 이제 소리도 잘 안 나고 해서 보니까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작년인가 해서 한번 이제 교체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그 동작 테스트 버튼 눌러가지고 삐삐 소리 난 다음에 검전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 겸 해서 제 거 특허와 검전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제 현장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저희도 최대한 그래도 빨리 현장에 이제 가고 있었고, 근데 저희보다 현장에 좀 더 빨리 왔던 분은 전기 호압 설비류를 좀 다루는 그런 공사업체 쪽이었나, 아무튼 그쪽에서 약간 뭔가 조치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좌초 지정을 물어보고 하니까 이거 지금 얘 ATS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서관인데 제가 또 불의를 보면은 잘 또 이렇게 잘 못 참으니까, 물론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거 나름 그래도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좀 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좀 고쳐서 이제 쓰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도 이게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저는 그래도 이제 고쳐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줄 알았는데, 이거를 그냥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불과 좀 되긴 했죠. 한 5년 정도는 이제 된 건물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분들은 이거를 아예 지금 고쳐서 전기를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순서를 지금 거꾸로 지금 반대로 지금 대처를 하더라고요. 지금 얘를 지금 무조건 바꿔서 지금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지금 어떤 컨트롤러든 지금 여기를 좀 살짝 건드려서 임의로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하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통째로 지금 바꾸는데 시간이 더 엄청 오래 걸릴 건데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지금 이거 빨리 간단하게 고칠 거 고치고, 이거 교체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수리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로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키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약간 더 나섰죠. 이제 물러서라고 안 했지만 업체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늘 말했지만 저도 모든 현장에 항상 능숙하게 뭐 다 아는 자세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럴 때는 항상 어디에 먼저를 하라고 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알 것 같은데,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의 약자가 ATS고, 이게 제조사에 문의를 했어요. 제조 번호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이제 시리얼 번호도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를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그 수동으로 지금 동작을 안 하는 상태였어요. 여기 그 큐비클 외부에 보면은, 이따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큐비클 외부에 그 자동으로 한전이랑 그 발전을 이렇게 전환하는 스위치가 이제 오토로 돼 있지만, 오토가 안 되니까 수동으로도 했는데 수동으로도 이제 안 먹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컨트롤러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저도 내렸고, 업체에 물어봐서 해서 여기 버튼이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얘를 누르면은 그 누르는 이제 뭐 스틱 같은 게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제 트립을 시키는 거죠. 이제 강제로 트립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고, 여기가 한전이고 여기가 발전이었나? 위에가 아마 한전이고 밑에가 발전으로 제가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셀렉티브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를
그 스틱을 누르면은 한 3, 4mm 정도 눌리거든요, 이게. 누른 상태에서 얘는 조금 크죠. 얘를 여기 디귿자 홀더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ATS의 그 좌측에 보면은 이 철로 이렇게 물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끼워서 내리면은 자동 트립이 되는 그런 이제 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리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걸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컨트롤러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드라이버로 해서 여기를 이제 풀기 시작했죠. 풀어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때 당시 이제 왔을 때 탄내가 막 난다고 했었거든요. 탄냄새가. 그 탄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여기 코일에서 이렇게 탔던 겁니다. 여기 시커먼 거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코일에 이제 전기적인 이제 신호를 줘서 트립을 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 전기 코일이 들어있어서 신호를 이렇게 이제 작은 여기에 이제 모터가 들어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 컨트롤러 설계했던 사람이 더 많이 알 거 같네요.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전기 신호를 줘서 얘 코일을 줘서 움직이게 해줬던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ATS에서 이거 누른 상태로 해서 여기 이게 이제 딱 네모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제 수동 전원 장치 이걸로 딱 끼워서 내리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원래 전환이 되고 발전에서 한전에서 발전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컨트롤러를, 아까 ATS가 있었고 ATS 컨트롤러를 이제 열어보면은 그 아까 전에 탄 방향이 보여서 이제 앞에서는 안 보였는데, 이게 이제 신호를 받아서 얘가 아마 모터가 자그마한 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자그마한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데, 모터가 돌아가서 이게 지금 스위치거든요. 결국에는 얘 모터가 이제 돌아가서 정확히 모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얘를 움직이게 하더라고. 이게 얘가 그 유격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 제가 전화상으로는 막 들으면서 일단은 뭐 그 사람들 출장 오기 전에 급하게 지금 건물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가 스위치니까 스위치를 접점을 붙었다 떨어졌다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를 동작을 못 해버리니까 모터가 이제 타버린 거죠. 그게 코일이 타버린 거죠. 타버리면서 수동으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가 뭔가 신호를 딱 누르니까, 그러니까 이 ATS가 한전과 발전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한전 발전이 됐는데, 이미 얘가 동작을 하면서 한전 쪽이 이제 복전은 됐었지만 이미 이 기계가 이제 발전으로 이제 향해 버렸었던 거고, 근데 이 발전으로 완벽하게 이제 트립 신호가 이제 들어가서 얘가 이제 눌러주거나 이렇게 떼어주거나 해서 발전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못 넘어가서 이제 이런 모터의 컨트롤러도 이제 타버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딸깍딸깍 얘를 이제 움직이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 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왔었을 때 수동으로 ATS가 자동 어떤 신호를 이렇게 잘 못 줬었어 가지고 발전기로 신호가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ATS를 전환을 하니까 발전기가 이제 살아나서 발전기 돌아가서 일단 건물에 이제 전기 공급을 줬는데,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고부터 이제 그렇게 되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발전기가 돌려진 상태에서, 근데 이제 발전기가 보통 한 3-4시간이나 기름 만땅 채워져 있을 때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더 돌리려면 이제 기름을 더 넣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걸 한전 전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였으니까 한전으로 이제 넘겨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여기 ATS의 제조 AS에 물어봐가지고 했던 거고, 아무리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수동으로 해도 그 발전에서 한전으로 넘어가질 않았어가지고 얘 안에 지금 코일이 먹통이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쩔었으니까 아까 전에 다시 이제 넘어와서 얘를 이제 움직이니까 얘를
손으로 주변에 이제 그 WD 같은 거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죠? 전기가 투입이 되었죠. 얘가 움직이면서 갑자기 철컥 소리가 나면서 다시 한전으로 넘어가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됐고, 이제 업체 AS에서 와가지고 교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와서 일단 조치를 취했는데, 이 당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은, 지금 자동으로 한 상태에서 안 나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치면서, 여기에 이제 AS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시니까 이 퓨즈가 나갔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 알았었죠. 이거는 이제 후일담 에피소드 안에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퓨즈가 있었어요. 퓨즈가 있었는데 그 퓨즈도 여기에서 이제 코일이 타버리고 전기가 많이 흐르고 하니까 이 퓨즈도 이제 끊어졌었던 거죠. 끊어졌어서 이거를 임시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우리가 유리관 퓨즈가 용량별로 있는데 보통 한 이만 하다 보면은 얘는 좀 더 작은 거더라고요. 작아서 여기 이거 빼보면은 자그만한 게 이제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이 사람들 역시 프로라서 좀 다르구나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없는 저기를 통해서, 저도 그때 예전에 전기 기술인 협회에서 교육 받잖아요, 한 번씩. 이제 조만간 또 한 번 받을 때가 온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들어보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는 전선 연선이잖아요. 이게 연선에서 그 한 가닥이 제가 알기로 한 4암페어인가 몇 암페어를 견딘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얇은 거 하나가 4암페어 정도를 견딘다고 했던 거. 근데 이제 야는 조금 더 굵은 연선이었던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연결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다, 이거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이제 임시로 퓨즈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퓨즈가 없어서 임시로 이걸 사용을 했고, 저보고 이제 나중에 이거 그 새 거 하나 사다가 이제 교체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뚜껑을 어떻게 열었는가 했더니, 이게 납땜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열을 라이터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유리관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연결을 해서 연결로 해놓고 이제 퓨즈를 동작시켜서 정상적으로 이제 ATS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끝날 거였으면 제가 별로 말을 안 했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후에 이제 건드려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왔었던 게 뭐냐면은, 정기 검사가 또 곧 이제 임박했었거든요. 정기 검사 때 우리 또 ATS 또 써야 되잖아요 이게. 발전기 돌렸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 전에 이제 퓨즈 바꿔놓으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도 퓨즈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누전 경보기 디텍터인가 ELD였던가, 누전 경보기에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여기에 들어가는 작은 퓨즈였던 것 같아요. 좀 그래가지고 이 사이즈가 이게 같으니까 이걸로 이제 바꿔 놨었어요 이거를. 이게 이제 ATS 그 앞에 판넬 앞에 붙어있던 방금 전에 보여줬던 퓨즈 들어가는 그런 거여서 그거 빼서 이걸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정기 검사할 때 해보니까 이걸로 하는데 이 신호가 안 넘어가는 거 이게. 그래갖고 이제 당황했죠 이제. 왜냐면 모터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안 돌아가니까 저도 이제 많이 당황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다가 이게 퓨즈가 이게 또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퓨즈가, 이 바꿔놓은 퓨즈가. 그래서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알아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퓨즈는, 얘는 이제 퓨즈에 그 용량 써 있거든요. 얘는 2A 정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용량은 그때 한 20짜리인가 30짜리인가가 들어갔어야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서 이제 놓고 이제 끼워놓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퓨즈가 이제 여기서 또 끊어져 버리니까, 퓨즈가 끊어지면 탁 이게 용단되면서 이렇게 과전류가 흐르면은 그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디 누전됐나 합선됐나 이제 그 생각만 했는데, 그 ATS 아까 전에 조작 컨트롤러를 돌리기 위한 그 모터가 생각보다 큰 전류를 먹었던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끊어졌어서 또 이제 ATS 또 고장났나, 내가 또 고장 내먹었나 이렇게 또 걱정을 했었던, 2번 3번 정도 저를 이렇게 긴장시키게 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저를 많이 놀라게 하고 긴장도 하게 했었던 ATS 고장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도 현장 속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아무튼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업체에서 큰돈 들여서 얘를 바꾸려고 했던 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얘를 발전해서 한전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AS 불러가지고 교체하게 했던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S 견적으로는 한 7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새 걸로 전체 다 했으면은 한 200~300만 원은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이 세금을 아꼈다는 자부심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서 쓰자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어떤 생각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았던 거는 바로 ATS 컨트롤러에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 아까 전에 앞에 판넬에 붙었던 조그만한 거는 별로 전기 이제 안 먹었을 텐데 얘는 좀 전기가 좀 먹는 그런 거였던 거죠. 물어보니까 여기 안에 또 조그만한 모터 들어가는 게 전기를 꽤 먹으니까 작은 퓨즈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장나 먹었나 하는 그런 놀람이 있었지만 다행히 원래 퓨즈를 끼워 놓으니까 잘 돌아갔었던 점, 그리고 퓨즈가 끊어졌을 때 전선 중에 연선을 이용을 해서 응급으로 사용해서 그 설비를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저도 현장에서 배우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잠깐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부품이 좀 작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3달 전에 기억을 또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한편에 또 에피소드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또 광고도 많이 봐주셔서 유튜브나 블로그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좋은 경치 사진을 보면서 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 섬에 울릉도를 이렇게 가서 이제 섬이라는 곳을 제가 예전에 다른 섬 그때 우도 작년에 말쯤에 이제 갔었던, 아무튼 보타니아 섬인가 아무튼 다른 섬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섬에서는 물이랑 이래저래 많이 쓰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섬이어서 좀 더 이렇게, 물론 배로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얼마나 육지보다 이렇게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택배만 하더라도 격오지 이렇게 섬 같은 데는 좀 더 시간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참 아름다운 경치를 좀 보면서, 날씨가 우리가 더워도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며 열심히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도 전기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전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